1916년 피로 물든 한 해가 저물었지만 어마어마한 희생을 감수하고도 연합군과 동맹군은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제까지 죽기 살기로 싸운 만큼 끝을 봐야 했습니다. 서부 전선을 뚫어야만 했던 독일군과 연합군은 계속 무고한 병사들을 희생시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엔 1917년을 지나서 1918년 독일군의 회심의 한방인 루덴도르프 공세 또는 충계 공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916년 11월 미국의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은 미국 우선주의와 미국을 전쟁으로부터 지켜낸 자로 캠페인하여 가까스로 재당선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독일의 유보트에 의해 미국인들이 사망할 때마다 미국은 참전에 더더욱 가까워지고 있었는데요. 1917년 1월 다급해진 독일은 미국의 참전 가능성을 무릅쓰고 무제한 잠수함전을 재개합니다. 2월엔 미국은 독일과 외교 관계를 단절하기에 이르는데요. 독일이 멕시코에게 동맹을 제안한 침범한 전보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1917년 4월 미국 의회는 전쟁을 선포합니다. 고작 13만여 명 병력의 미 육군은 한참 준비가 필요했는데요. 1917년 6월에 처음으로 프랑스에 도착한 미군 제1사단도 1917년 말이 돼서야 전장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1916년 베르덴과 솜 전투에서 연합군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지만 독일군의 피해가 더 막심할 거라고 생각한 니벨 프랑스군 총사령관은 서부 전선을 뚫겠다는 의지로 영국군과 협동작전을 개시하는데요. 독일군이 1917년 3, 4월에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힌덴부르크 라인으로 전략적 후퇴를 하면서 니벨 공세는 막히기 시작합니다. 니벨 공세는 실패로 이어지고 5월엔 광범위한 폭동이 프랑스군을 휩쓸면서 니벨은 바로 해고되는데요. 조금 더 신중하고 방어적인 페탱이 총사령관이 됩니다. 프랑스군의 사기가 곤두박질치자 재정비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영국군도 주도적인 공격을 맡아서 합니다. 헤이그는 이미 두 번의 치열한 전투가 일어난 이프르 지방의 돌파구를 모색했고 그해 여름 3차 이프르 전투 또는 파스샹탈 전투가 시작됩니다. 탱크를 앞세운 영국군과 영국 연방군은 용감하게 싸우지만 궂은 날씨에 공격이 몇 차례 지연이 됐을 뿐만이 아니라 땅이 진흙탕으로 바뀌어서 병사들은 허리까지 진흙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총살당하는 때가 빈번했는데요. 영화 1917의 배경이 된 이 전투의 엄청난 소모전에 병사들의 사기는 급격히 떨어지는데요. 영국군과 영국 사회는 파스샹탈 전투 이후 솜 전투만큼이나 큰 쇼크를 입었습니다. (1918년) 독일군이 전쟁을 이길 확률은 희박했는데요. 하지만 절호의 기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1917년 12월 러시아의 소비에트 정부와 휴전 협정을 맺은 후 1918년 3월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을 통해 러시아에게서 엄청난 영토를 뺏어오면서 동부 전선에 묶여있던 독일군을 서부 전선으로 이동시킬 수 있게 됩니다. 서부 전선에서 드디어 독일군 191개 사단, 연합군 171개 사단으로 독일군이 수적 우위를 점하게 되는데요. 미군이 본격적으로 프랑스에 투입되기 전 일시적인 수적 우위를 통해 최대한 빨리 연합군을 패배시키려는 일종의 도박을 건 마지막 대공세였습니다. 독일군 첫 공세의 주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영국군의 전선을 돌파해 해협으로 밀어내면서 영국군을 감싸고 영국군의 항복을 먼저 받아내면 프랑스군은 휴전을 모색할 거라고 확신한 겁니다. 하지만 루덴도르프는 큰 그림만 구상했을 뿐 구체적인 목표는 정해놓지 않았는데요. 전장의 상황에 따라 목표를 조정할 계획이었습니다. 루덴도르프는 총 74개의 사단, 야포 6,600문, 박격포 3,500문과 전투기 326대를 동원해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만나는 솜강 전역에 진격하러 준비합니다. 영국군 총사령관 헤이그는 독일군의 대공세를 예상하고 있었지만 위치는 예측하지 못했는데요. 당시 독일군 방어선을 가피해 방어선을 3중으로 강화했던 영국군은 길게 늘어진 전장을 모두 다 방어할 수는 없었고 북부의 아즈부르크나 해협의 도시들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는데요. 성강 지역에 주둔했던 영국 제5군 사령관 고흐 장군은 정찰 이후 루덴도르프의 주 군세가 솜강에 올 것을 예측하고 전력 보강을 요청했지만 헤이그는 항구를 지키려고 주 병력을 제3군 뒤에 배치시켜 놓았는데요. 프랑스 제3군도 남부로 이동시켜 영국 제5군이 독일군 제17군, 2군, 18군의 공세를 홀로 상대하게 됩니다. 3월 21일 새벽 4시 40분 6,400여 문의 포와 3,500여 문의 박격포에서 독일군의 가공할 만한 포격과 함께 1차 공세 미카엘 작전이 시작됩니다. 부르크물러 장군이 고안한 새로운 포격 전술이 이루어졌는데요. 3중 포격으로 이뤄진 이 전술은 먼저 통신망과 병력이 제일 많은 곳에 가스탄으로 집중 포격을 한 후 고폭탄을 이용해 적 야포를 하나하나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보병들이 진격하기 전 점점 전진하여 전장에 고폭탄과 가스탄 둘 다 퍼부어 쑥대밭을 만든 건데요. 5시간 후 아침 9시 40분 짙은 안개 아래 44개의 사단의 돌격대원들이 빠른 속도로 진격합니다. 독일 제17군 사령관 후티에가 완성시킨 이 전술은 각 부대의 최고의 병사들, 침투 전술에 특화된 돌격대원들이 소총 대신 MG-082로 같은 경기관총을 들고 적 기관총 진지에 수류탄을 투척하며 적 수비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후방의 예비대가 화염 방사기, 기관총, 야포로 적 참호를 완전히 쓸어버리는 전술이었는데요. 전투기와 함께 독일군은 바로 첫날 영국 제5군의 방어선을 곳곳에서 뚫어버리는데요. 독일군의 65개의 사단을 고작 26개의 사단으로 막아야 했던 영국군은 첫날에만 38,500명의 사상자, 솜전투의 첫날 이후 두 번째로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3일이 지나 24일 독일군은 드디어 솜강을 가로질러 서쪽으로 거침없이 진격하기 시작하는데요. 솜전투에서 영국군이 60만 명의 사상자를 내며 차지한 영토는 단숨에 빼앗겼고 영국 제5군이 전격 후퇴를 하자 제3군과 지원하러 온 프랑스군도 같이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아예 갈라져 버릴 수도 있는, 즉 연합군의 패배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헤이그는 3월 26일 긴급 미팅을 불러 프랑스군의 재빠른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연합군은 페르디난드 포슈 장군을 연합군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하면서 드디어 전쟁이 시작한 지 4년 만에 통합된 명령체계를 갖추고 필요한 곳에 병력을 보강하면서 독일군의 진격에 필사적으로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독일군의 공세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계속되는 독일군의 공세와 연합군의 필사적인 반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